국내에서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189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의로 수정한 역사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고혈압과 당뇨, 신부전증을 앓던 47살 여성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오늘 오전에 쇼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앞선 신종플루 사망자 3명과 달리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아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반을 이 여성이 사망한 병원과 자택에 급파해 자세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가운데 한 곳인 피치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치사는 오늘 개최된 신용등급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지난 2005년 10월 이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해왔으며 지난해 11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자 우리나라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피치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안정적으로 올림에 따라 9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등급 전망이 원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조정은 피치 실사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해 연례 협의를 거친 뒤에 나온 것입니다. 피치는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높인 이유에 대해선 최근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등 실물 지표가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무디스는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A와 A2로 부과한 뒤 추가 상향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IT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189조 3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189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T 산업의 미래 비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IT 융합과 소프트웨어,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핵심 전략은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인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선과 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IT 융합 전략 산업을 집중 개발하게 됩니다. 또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등 5대 장비 산업에서 중액 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과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디스플레이 분야에 57조 4천억 원, 반도체 41조 7천억 원, 통신 서비스 35조 6천억 원 등 189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1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75조 2천억 원은 160여 개 IT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게 됩니다. CBS 뉴스 이희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의로 수정한 역사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 저자의 동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과서가 일부 이미 수정된 부분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된 교과서의 발행과 판매, 배포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를 입은 저자들에 대해 금성출판사 등이 각 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금성교과서는 좌편향 표현을 이유로 교과부의 지시를 받아 모두 73곳이 수정됐으며 이는 수정이 이뤄진 다른 출판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선고 직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인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는 법원이 학문의 자유와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줬다며 앞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부터는 저자의 의사가 반영된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역사 교과서 6권에서 모두 206곳을 수정토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가장 많은 수정을 당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은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 지시가 월권 행위라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신규 교사 임용 시험이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수업 전문성 평가 위주로 체제가 개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발표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에서 현재의 임용시험을 수업 전문성 평가 위주로 개편하기로 하고 수업 실현 배점을 현행보다 대략 10점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임용시험 3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의 배점이 예비교사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되어 오던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시행된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설되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보상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9월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이틀째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따른 전국 경색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이틀째인 오늘도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에도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대로 오는 10일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기태 대표는 야당도 법대로 해야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문고주를 다시 매는 대현 경장의 정신으로 이번 정기국회 임하고 경제 살리기와 서민 살리기에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10월에 국감을 하자는 건 재보선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 재보선을 치를 수 없게 하고 의사 일정도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각 개편과 추석 연휴 이후에 국정감사를 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른바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 편중 문제, 또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불법 사찰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꼭 시정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탄력 있는 국회 운영을 주문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이달 말 국감을 시작해 재보선 일주일 전에 끝내자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한나라당은 모레부터 각각 의원 연찬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 상태는 일단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기 위한 범야권 연대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오늘 가칭 시민주권모임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고인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은 두 전임 대통령의 유지인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모토로 시민 참여와 야권 연대의 구심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방과 치과 치료, 치매, 치질 등의 질환도 민영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하도록 하고 노화로 인한 자연적 치매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딱 70년이 되는 날이었죠.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이 세계대전 시작을 알리는 첫 포격을 가한 폴란드 그단스크 기지에서 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함께 가보시죠. 2차 대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던 참전국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Heute, vor 70 Jahren, begann mit dem deutschen Überfall auf Polen das tragischste Kapitel in der Geschichte Europas. 기념식에는 이 밖에도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20여 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해 유럽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다 함께 기억했습니다. 한편 체코 프라하에서는 70년 전 유대인 어린이 669명을 태우고 나치 수용소로 향하던 기차를 영국으로 탈출시킨 역사적인 기차가 다시 선로 위를 달렸습니다. Milosrdný flastříček na to, že teď se nám to vynahradí a já si myslím, že je úžasný, že po 70 letech. 이 열차는 4일 동안 유럽 대륙을 달려 토요일 영국에 도착해 이 탈출 계획을 감행한 니콜라스 윈톤과 만나게 됩니다. 리비아의 국가 원수 카다피의 군사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랍권 지도자들도 축하사절로 대거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 조명과 수천 명의 무용수들이 꾸미는 화려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